또 이 차가 아드님 첫 차로 사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해서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성능 비교가 틀리냐, 본네트 부분에 도금 흔적이나 아니면 앞쪽에 뭐 X나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샀겠냐. 그래 팀장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유튜버 쪽에다가도 접촉을 하셨어요?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일카 대표 엄만우입니다. 오늘 피해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요, 방문하신 업체를 보니까 저희 세일카 같은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였습니다. 그 업체에게 온 가족이 직접 방문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구매 당시에는 시운전도 못 해보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딜러가 시운전을 안 해줬겠죠. 대구로 탁송을 받아서 운행해보니 차량 상태가 안팎으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거래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했던 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환불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또 이 차가 아드님 첫 차로 사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해서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세상에 믿을만한 업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럼 피해를 제보해주신 고객님과 통화를 해보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객님,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세일카도 중고차 판매하는데 왜 저희 쪽에 안 사시고 다른 데 가셨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잘 몰랐는데 인스타 어디로 봤나봐요. 이제 상담을 가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러 안 하고 따라갔는데 대표님네 상가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내려가는데 세일카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오, 여기 세일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하다고. 상담하러 가는 와중에 이제 대표님 매장을 봤기 때문에 제 세일카를 봤으니까 세일카로 갈게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해줬고 내가 나이가 조금 그래도 50 가까이 있다 보니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게 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매장들도 깨끗하고 3월 1일날 제가 방문을 했고요. 아들을 데리고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가게 차를 보고 그 친구가 이제 상담실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컴퓨터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딜러 사원증 보여주고 보여주는 와중에 키볼리 에어라는 차량을 보게 됐어요. 두 대를 봤는데 첫 번째 차량은 야외에 있다 그래서 야외에 보고 2016년식이고 56,000 탄 거 그거를 1200에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2017년식 7만인가 된 거를 11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연식보다는 키로수가 낮은 걸 선택해서 56,000짜리를 사게 된 거죠. 그날 외부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옷도 좀 얇게 입고 가서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도 데리고 왔었거든요. 저희 너무 밖에서 오래 있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보고 컴퓨터 상이랑은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외판에 좀 까진 것도 많았고 휠 베이스 같은 데도 다 까졌고. 그 차량이 마음에 드셨으면 시운전 해보자고 말씀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친구도 안 했고 저도 안 했고. 아이고.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를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친근감 있게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신뢰가 쌓인 거죠. 그래서 리프트로 떠보지도 않고 이걸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캐리어 부분이나 선 루프 부분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이 까져가지고 상품화 작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저희가 탁송을 받을 거니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청소 좀 싹 해서 상품화 작업점에서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딱 왔는데 상품화 작업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탁송 기사님이 오면서 기름을 넣으면서 자동 세차를 한번 해갖고 왔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를 딱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서는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핸들을 조행할 때마다 쇠가 갈리는 소리가 계속 나요. 일단은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날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탁송하는 기사님도 알았을 거예요. 주행 중에는 괜찮아요. 쓰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일단은 저희가 쌍용 케이지 거기에 일단 가가지고 성능을 좀 받았어요. 점검을. 벨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토 미션 미션 해갖고 100만 원을 견적을 주는 거예요. 쌍용이 아니고 다른데 저희가 이제 자주 애용하는 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니까 뭐 벨트에 뭐 다른 거 걸면 한 40만 원 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파매들한테 했죠. 보험 보증 들었으니까 거기 접수를 해주겠다. 거기서 고쳐진 항목
30억이면 보험 받으셔라 이러더라고요. 네. 이틀 있다가 와서 받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험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내가 한 달이라도 타다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날 바로 보내지 않았냐 이랬더니만 머뭇머뭇거리면서 전 차주랑 전화를 한번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러고 기다렸죠. 주말이라 지금은 전 차주랑 연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핸드폰이 다 있는데 오늘 당장 전화해서 결과를 알려줘라 나한테. 그래서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민호를 한번 넣어보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민호를 넣었어요. 그날 그 친구한테 전화 안 오고 그 친구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아 너무 죄송하다 뭐 어쩌다 막 이러면서 차를 다시 탁송을 보내주면 자기가 싹 상품화 작업을 하고 논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친구한테 제가 차는 탁송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탁송 기사를 잡아줬더라고요. 성능 변조가 틀리냐, 본네트 부분에 도금 흔적이나 아니면 앞쪽에 뭐 X나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샀겠냐, 소리만 들었어도 내가 샀겠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성능 보증사가 자기가 아는 데가 여기 4군데가 있는데 여기 4군데를 다 돌려서 다시 성능을 받아서 2군데 이상이 여기는 성능 보증서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체크가 안 됐으면 자기네들이 환불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경미한 거라서 체크를 안 해도 된다, X자를 안 그려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의논을 하시죠 아버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2군데를 갔는데 2군데다 프론트 판넬을 판금한 거는 맞는데 정말 미묘하게 판금을 해서 그 성능 보증사가 굳이 이거를 체크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하에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미하든 미미하지 않든 일단은 판금이 된 거는 맞잖아요. 팀장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 차는 어디 있어요? 차는 이제 거기 수원단지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민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뭐라 그래요 시청에서는? 그 친구가 나한테 또 전화를 해갖고 그 팀장이 자기가 싹 해줄 테니까 시청에 전화를 다시 한번 넣어서 지금 딜러랑 잘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는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쪽에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 성능 보증에서 되는 그 한 달에 2,000km 이제 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해주게끔 되는 상황인데 소모품적인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돈을 못 받으세요. 제가 해당 딜러랑 얘기를 해서 허위 딜러들처럼 막 강력하게 막 제가 응징을 하지 못해요. 그걸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제가 뭐 일개 유튜버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그 팀장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유튜버 쪽에다가도 접촉을 하셨어요? 접촉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딜러랑 통화가 안 되니 딜러랑 통화를 한 다음에 유튜버 하시는 대표님이나 다시 접촉을 할 예정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100% 환불하고 대표님한테 가서 차를 다시 사고 싶어요. 다른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내가 세일카 대표가 자기 차 팔라고 일부러 뭐 시비 걸어가지고 차를 환불받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저희는 또 그렇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고객의 의중은 그냥 환불인데 이제 환불도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차선책이 이제 수리를 다 해주는 조건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리를 하고 어차피 사고차가 됐으니까 차량가를 조금 토해내시 이런 그까지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감까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쪽 그 대표랑 한번 단판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판매 과정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정식대로 바르게만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화근이 되는 건 이 매입 딜러죠. 분명히 매입했을 때 이러저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액을 깎았을 겁니다. 가져오고 나서 문제되는 부분을 수리해서 전시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죠. 그 다음에야 뭐 자기가 직접 팔던 알선으로 내주던 어떻게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있어서 감가시킨 부분을 그대로 냅두고 그만큼을 자기 호주머니로 챙겨버리면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차량이 유통되면서 계속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환불을 희망하셨지만 환불까지는 힘든 케이스일 것 같아서 고객님께서 손해보신 부분을 최대한 회복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딜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단판을 찍기 위해 해당 상사로 직접 찾아간 엄만호 대표. 고객님께 최대한의 후속 조치를 해주는 대신 해당 상사 대표와 직접 만나는 장면은 편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엄만호 해당 상사 방문 다음날.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가 차를 보낼 테니까 환불은 안 된다고 하면서 루프렉 쪽에 이렇게 까진 거 다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30만 원을 자기네들이 주고 그 성능 보증에서 또 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성능 보증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성능장에서 네. 그 사람이 그분이 체크해야 될 거를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으니 그분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중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친구가.
보니까 차를 주기 전에 무슨 합의서 같은 거를 팩스로 보내가지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줘야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차를 자기네들이 수리를 했으니 뭐 자기네들이 임무는 다 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아니다, 이거는 사인해서 제가 미리 보내서도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상태를 보니 차는 잘 고쳐왔긴 했더라고요. 아예 그냥 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차판 딜러 있잖아요. 네. 그 친구한테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그 합의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3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래갖고. 네. 그래서 아니라고 그 팀장이랑 다시 전화하겠다 그랬는데 팀장이 또 전화가 안 오네요. 성능장에서 그럼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확답 주면 그 사인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제가 지금 중간에서 개입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배짜라는 식으로는 절대 못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끝까지 도움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고객님. 며칠 후 고객님과의 재통화.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능장에서 얼마를 주냐 그거 확인하면 제가 합의서 써주겠다 이랬더니만 5일 알아보니 이틀 만에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요. 네. 100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성능량에서 100만 원요? 이래저래 하고 싶지 않아서 100만 원 주세요 이런 다음에 합의서는 보내줬습니다. 딜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딜러한테는 30만 원. 아, 그럼 130만 원 돌려받으신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신 대로 다 지금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해결은 됐는데 최종 목표는 이제 환불이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돼서 제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마무리 지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아유, 고객님 잘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많이 중간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셔갖고 도움이 됐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꼭 대표님한테 가서 이제 차를 사야겠다는 그런 것도 하나 배웠고. 그죠? 이게 한번 당해보니까 중고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고객님? 예,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뭐 공부 제대로 하신 거죠, 뭐, 고객님? 저도 네.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네. 공부 제대로 했죠. 뭐.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객님. 그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일단은 그 알선한 딜러한테 제가 조치를 취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성능장에도 제가 전화를 다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지. 원래는 고객님 만약에 성능에서 뭐 어디 하나를 잘못 봤다 30만 원 밖에 안 줘요, 원래.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죄송해서 어떻게. 하여튼 뭐 해결 마무리 잘 돼서 축하드리고 고객님, 또 우리 아드님도 그래도 차량 이제 사줬으니까 조심히 잘 타라고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네. 다음번에는 제가 꼭 대표님한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은 재상품화 작업을 거친 후 고객님께 돌아갔고, 해당 상사로부터 수리비 30만원, 성능장으로부터 100만원 해서 총 130만원을 더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일정을 너무 급하고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여유있게 하루 정도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세일카에서 고객님들께 항상 해드리는 절차가 있지만 꼭 저희 세일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매매단지 바깥에서 시운전도 해보시고 카센터에서 리프트 띄워서 하부 확인까지 확실하게 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아드님 인생 첫 차로 선물해주신 차량이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꼭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현명하게 중고차 거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우였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우였습니다.